여기서 우리도 이렇게 고추를 많이 매달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붕사비료를 꼭 주십시오. 그렇게 욕심이 난다고 그러면은 무조건 붕사비료를 주십시오. 그 원형 복합비료나 또 아니면 고추 전용 복합비료에는 뒷부분에 붕서하고 칼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고추 전용 복합비료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붕사는 300평에 한 봉지, 1kg짜리 한 봉지는 꼭 내십시오. 왜 이걸 강조하냐? 고추가 생육을 할 때 어떻게 크고 어떻게 열매가 달리고 이걸 명령을 내리는 그런 물질이 바로 붕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붕소라는 것은 미량으로서 꾸준히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적은 양을 꾸준하게 내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평에 1kg짜리 한 봉지가 충분합니다. 붕사 뿌리는 데 가서 보게 되면은 남자들이 붕사비료는 절대 뿌리지 마십시오. 붕사비료 뿌릴 때는 여자분들이 꼭 뿌리십시오. 요거만큼은 잘 기억을 하십시오. 가서 보면은 1kg짜리 우리 남자 손으로는 5주먹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뿌리는 신용을 하다가 좀 있다가는 확 뿌려버리고서 로타리 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생육을 조절하게 되면은 생육이 고르게 되고 면역력이 되게 좋아집니다. 왜 이걸 제가 고추 농사는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냐면은 그 붕서 성분이 바로 생육을 조절을 한다는 거.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결실이 되는 것이 균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추에서 금이 가는 게 있습니다. 가락지가 낀다고 그러는데 그 가락지가 끼는 것이 바로 붕소 부족입니다. 붕소는 그 고추의 한 폭이 몸에서 생육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이파리에서 영양분을 만든 것을 저녁 시간대 이 풋고추로 이동을 시키는 걸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얘들이 고추가 반듯하게 쭉 뻗게 되는데 이 명령을 못 내리게 되면은 어떤 고추는 크게 되고 어떤 고추는 작게 되고 크기별로 편차가 생기게 되고 영양분이 이동을 하다가 멈췄다가 이동하다 멈췄다 그 금이 가는 게 붕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을 만들고 수확량을 늘릴 때는 붕소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붕소의 기능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뿌리가 좋아집니다. 잔뿌리가 뻗게 만들 때 잔뿌리 끝에 하얀 그 뿌리에서 거기도 끝에 생장점이 있습니다. 생장점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일으켜서 뿌리가 충분하게 쭉쭉 뻗도록 만들다 보니까 뿌리가 좋으면은 가문도 덜 타고 열매가 좋아집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붕소에 또 있습니다. 꽃가루가 좋아집니다. 꽃가루가 엄청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고추꽃을 보게 되면은 하얀 꽃이 어디 그 다른 밭에 가면은 저기 꽃이 폈냐 안 폈냐 모를 정도로 있고 어떤 밭은 진짜 동농가 밭에 가면은 꽃이 하얗게 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꽃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꽃을 보게 되면은 꽃잎이 5장짜리가 있고 6장짜리가 있습니다. 6장으로 되는 게 확실히 고추가 더 크게 됩니다. 근데 그 꽃의 그런 그 구성 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붕소입니다. 붕소가 꾸준히 가야지만이 꽃이 안 떨어지고 우리가 열매가 좋은 그런 꽃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붕사비료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참고로 꽃가루의 성분은 붕소하고 칼슘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꽃이 좋아지면은 열매가 좋다는 건 확실하죠. 자,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붕소의 기능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뿌리 골무 기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느질 할 때 골무를 끼면은 바느질이 잘 할 수가 있죠. 이 손이 안 아프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뿌리 골무가 바로 뿌리 끝에 그 뿌리가 뭔가 장애를 받고 충격을 받고 문제가 될 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도와주는 골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뿌리가 충실하게 뻗습니다. 특히 언제? 고추가 침수가 될 때. 나는 두둑도 높이고 잘 해놨는데 하겠지만은 여름철의 날씨가 어떨 때는 비가 이틀, 3일 동안 계속 옵니다. 이렇게 비가 올 때 가뭄에 강하지만은 침수에 약한 이 고추밭은
우리가 뿌리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을 때 뿌리 끝을 바로 골무의 기능으로 보호를 해주게 되면은 뿌리가 물르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넓은 그 터널 재배 많이 하는 데서는 아무래도 경사지에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평지에다가 터널 재배하고 관수 시설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데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물에 침수가 돼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침수가 됩니다. 그런 데서도 미리 붕소 성분을 잘 준 데에서는 뿌리가 물러지지가 않습니다. 물러지지가 않으면 시들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붕소의 기능이기 때문에 붕사 비료는 꼭 내시고서 우리가 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심기 전에 4월 초나이 때 붕사를 냈습니다. 5월 달에 정식하고 그리고 줄기가 뻗어나가고 꽃이 피고 그러면은 천물 딸 때 7월 달 중순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 바닥에 넣었던 붕소 성분은 거기다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다시 장애가 시작돼요. 이 청남면에 이 고추 조합원들이 우리가 뭔가 농사를 잘 지으려고 그러면은 중간에 붕소를 공급하는 작업만 해주면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500g짜리 붕산이라고 그러는 영양제가 나옵니다. 이 붕산을 우리가 농약할 때마다 섞어가지고서 주는 작업을 꼭 해주시면은 이 뿌리가 물러지지 않고 열매가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아주 다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량은 20g이지만은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10g 정도만 넣어가지고 2000배로 해가지고 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물 500리터에다가는 반 봉지 250g 정도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살포를 하시면은 상당히 좋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모든 게 생육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이파리 색깔과 또 뿌리도 좋아지고 열매도 반듯하게 뻗기 때문에 기형과가 없고 장애 증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육이 아주 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온성입니다. 열대작물입니다. 우리가 영도가 그 어느 온도라고 하고 있지만은 열대작물은 12도가 어느 그 한계 온도입니다. 고추의 경우에서는 평균적으로 12도 이상은 돼야지만 되고, 그것이 기온이 5도로 떨어지게 되면 냉해를 받게 되고 저온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땅의 온도가 한 17도 정도가 되면은 그때서부터 뿌리가 잘 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심는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좀 지온이 확보가 되고, 그러고서 비 오는 날보다는 흐린 날에 막 가랑비가 내릴 때 그때 아주머니들은 고추 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온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맑은 날에 오전에 심어서 오후 햇빛까지도 딱 배색 그 멀칭에 빛이 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활착이 잘 됩니다. 바람 부는 날이나 이렇게 그 날씨가 나쁜 날에는 좀 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근데 옆에서 심으니까 야, 우리 너무 늦어진 거 아닌가 해가지고 조바심이 나가지고 막 4월 20일서부터 심는 경우가 많지만은 사실은 그 날짜 차이가 며칠 차이 아닙니다. 나중 되면은 전부 다 그 지온이 더 높은 상태에 심는 것이 다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월 말일 정도에서 5월 5일 사이 정도가 청양에서는 이 고추 정식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고추가 산도가 6.5 정도가 좋습니다. 산도는 어디서나 다 강조를 하고 하는데 왜 그러냐? 뿌리가 산도가 높으면은 안 뻗어요. 산성이 5.5가 되고 5가 되면은 강산성이 되는데 그때는 뿌리가 뻗질 않아요. 근데 고추는 원래 뿌리 자체가 천근성으로 조금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나마 또 산성이 되게 되면 더 안 뻗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검정을 해가지고 산도를 봐가지고 거의 산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토석해가지고 뿌려주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뿌리가 잘 뻗습니다. 뿌리를 키워야 됩니다. 모든 게 뿌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조기 활착을 시키고 잔뿌리를 발생을 많이 시키는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뿌리가 많으면은 모든 걸 다 이겨냅니다. 이걸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심고 나서 한 달 동안에 나오는 뿌리 양이 잔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육을 더 조절을 잘 해주고 내병성을 더 높여가지고 우리가 그
수확량이 더 늘어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 심고 나서 25일 있다가 꼭 1차 치료를 꼭 주셔야 됩니다. 네. 칼슘하고 붕소가 골고루 있으면은 우리가 생육이 더 잘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붕소 성분을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미량이 계속 투입이 되게 되면은 고추가 충실하게 아주 기형이 없이 잘 자라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동안 잘 몰랐지만은 특히 고추를 하우스에다 심는 사람들의 경우에 6월 달에도 햇빛이 강할 것 같지만은 빛이 한 15%는 반사돼 나간 상태에서 비가 며칠 동안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햇빛이 많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높이가 높아질수록 햇빛이 좀 많이 가려지죠. 그렇게 되면은 고추가 처음에는 크는 것 같다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게 고추가 그늘이 많이 지게 되면은 조금 고추가 수량이 떨어집니다. 특히 9월까지도 몰랐지만은 10월 달이 돼가지고 하우스 안에서는 햇빛이 양이 확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량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 만약에 흐린 날이 며칠 계속된다, 예보가 있고 비가 많아지면은, 작년도에도 비가 얼마나 10월 달에 많았습니까? 이럴 때는 그래도 날씨가 개인 때를 택해가지고 마그네슘에 대한 것을 연면 살포를 같이 해주게 되면은 풋고추의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되게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을 다른 말로 고토라고 그랬어요. 고토 석회는 하우스에도 꼭 내셔야 됩니다. 고토 석회를 잘 낸 데 보면은 이파리가 윤기가 나고 두껍습니다. 그리고 고추의 맛이 좋습니다. 풋고추에서 단맛도 나고 고춧가루에도, 홍고추도 단맛이 나가지고 고춧가루의 인기가 높아집니다. 뭐 완효성 비료, 멀티코트도 넣고 막 하고 있지만은 이 마그네슘에 대한 거를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실히 보면은 이 마그네슘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마그네슘이 함량이 높은 전문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준 사람들이 고추 수량이 확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비대기 모습입니다. 붕소도 줘야지, 뭐 칼슘도 줘야지, 마그네슘도 줘야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의 경우에는 고추가 많이 매달릴 때 필요한 성분이, 물론 기본적으로는 질소, 인산, 가리가 이렇게 쓰이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보충해주는 이 미량 성분 중에서는 바로 마그네슘하고 칼슘하고 붕소 세 가지가 또 많이 필요합니다. 이걸 세 가지를 섞어서 주게 되면은 서로 상승적인 작용을 해가지고 효과가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에 와서는 칼슘, 붕소, 마그네슘을 세 가지 섞어서 나온 영양제들이 종류가 꽤 많습니다. 칼마붕, 또 칼붕마, 여러 가지 그런 이름으로 복합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기가 복잡하다 생각할 때는, 그럴 때는 아예 이렇게 섞인 영양제를 생육기 때 주는 것이 고추 재배에는 가장 무난하다고 봅니다. Here we go.